생각보다 그 약물이 어느 정도 사람에게 어떤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최선의 어떤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병원에 뭐 5년, 10년 약 먹고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고생을 했습니다라고 말하거든요. 저 10년 동안 약 먹었는데요. 마치 그게 대단한 고생인 것처럼 말해요. 맞죠? 10년 동안 병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상담도 받고 심리치료도 받고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진짜 고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그게 고생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말을 해요. 당신은 고통을 받았다. 그런데 진정으로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뭐 병원 찾아가가지고 그냥 계속 상담하고 뭐 약 먹는다고 해서 그건 고생하고 고통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진정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건 아니잖아요. 하루에 정말 1시간씩 매일 108배를 했는지 아니면 기도를 했는지 눈물 흘리면서 자기 성찰에 어떤 시간을 가졌는지 자기 스스로가 그 정도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런 뼈를 깎는 자기를 사랑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지가 중요한데 정작 그런 건 없고 약을 10년 먹었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녔고 뭐 몇 년을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했고 자기 과거에 어떤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다 분석은 다 했는데 뭐 변화가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머리로만 했지 진심으로 자기 가슴으로 내 몸으로 내 자신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이 아픔에서 그냥 도망가려고만 쇼만 한 거예요. 애만 쓴 거예요. 노력만 한 거예요. 진짜 어떤 이 뿌리에 대한 진정한 자기 사랑의 어떤 느낌을 발견하지를 못하고 당장 힘드니까 살기 위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그러다가 시간만 1년, 2년, 10년 점점 습관은 심해지면서 강박증이 10년 가고 우울증이 10년 가고 불면증이 20년 가고 자기의 태도, 생활습관, 마음가짐, 자기에 대한 학대, 삶을 바라본 마음들, 게으름, 무책임 이런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또한 내가 그렇게 원망했던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됐는데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했는지 특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여전히 죽이고 싶고 미워하면서 내가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지 이게 다 맞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진정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의 지난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용서해야 돼요. 놓아야 돼요. 그걸 놓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얼마만큼의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만큼 몸을 움직였는지, 얼마만큼 가슴과 대화를 했는지, 얼마만큼 기도를 했는지, 얼마만큼 눈을 감고 명상에 들어가 봤는지, 얼마만큼 자기 진짜 저 깊은 곳에 속마음을 느껴봤는지, 자기 가슴의 소리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지. 어떤 시간이나 어떤 그 물질적인 어떤 외적인 노력이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라는 거는 물질이 아니니까요. 보이는 게 아니니까요. 억지로 애쓴다고 해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마음이라는 거 억지로 하면 할수록 더 고통받고 더 힘들어져요. 마치 우는 아기 울지 마라고 때리는 거, 이걸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노력이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요. 진짜 노력, 진짜 고통은 우는 아이를 때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안아주는 거. 그 아기가 날 막 이렇게 때려도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미안하다 라는 마음을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줘서 아기가 내 품 안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는 거, 그것이 저는 마지막 자기 최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고 지켜준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은 내게 다가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말은 길어졌지만 핵심은 이제 이거죠. 자기 최면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저는 반성이 필요하다. 우리 자꾸 뭔가 하려고만 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
잘못된 마음, 잘못된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을 해봤나요?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례를 들면 전 대학교 다닐 때 정말 서울에서 혼자 시골 촌놈이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녔는데 자존심 많이 상하겠죠. 돈도 없고 창피하고 서울 애들은 정말 옷도 잘 입고 돈도 많고 나보다 훨씬 잘나 보이는데 그래서 매일 자존심 상하니까 혼자 자취방 오면 그냥 막 이렇게 뺨을 때렸던 것 같아요. 더 화가 날 때는 내 머리를 벽에 막 박아요. 피가 날 때까지. 그래야지 내가 속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기분이가 이렇게 때려야죠. 꼴보기 싫으니까. 못나 보이니까. 이렇게 때린 게 아니겠죠. 그때 진짜 죽어라. 이런 식으로 제 자신을 좀 학대했던 것 같아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미워했어요. 남한테 조금만 약한 모습 보이면 그때 나를 막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 2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내 자신을 한번 쭉 들여다보니까 그 대학생 때 20살 때 그 2년간에 내 자신에게 학대했던 기억이 스물스물 떠오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저렇게 내 자신을 미워했고 공격했고 또 항상 그런 태도로 나를 대했구나. 조금만 잘못해도 나를 죽일 놈처럼 바라봤구나. 그래서 저는 제 자신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내가 남한테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남의 물건 훔친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닌데 이간질한 것도 아닌데 왜 그 조금 자존심 상했다는 이유로 내 자신을 학대했을까? 그래서 반성을 했어요. 어떻게 반성했을까요? 한 달 동안 매일 저녁에 10분씩 빌었어요. 내 자신한테. 미안하다. 내가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너를 학대했구나. 뺨을 때렸구나. 나의 무의식한 미안하다. 얼마나 상처가 심했겠니. 이건 국어는 아니에요. 당당하게 내가 내 자신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잘못했다. 용서해주라. 앞으로 너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을게. 네가 풀릴 때까지 내가 너에게 기도할게. 미안하다. 한 달 동안 매일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이 가슴의 소리가 안 울렸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끝까지 진심으로 너를 이제는 학대하지 않을게라고 계속 마음을 주니까 이 마음도 상처받은 그 마음도 내면 아이도 감동을 받아서 비로소 풀리게 됐다. 이거는 제가 꼭 내 안에 너가 있고 내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태도가 잘못됐다. 나의 행동이 잘못됐다. 습관이 잘못됐다. 마음 자세가 잘못됐다에 대해서 내 스스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갑질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갑질 많잖아요. 잘못했다. 직원이시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누구누구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더 이상 갑질하지 않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 자신아 미안하다. 너를 내가 학대했구나 라고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정식적으로 사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풀리는 거죠. 갑질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힘들다는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 마음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몸에게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병들잖아요. 회사의 직원들이 병들고 부하 직원이 병든 것처럼 여러분을 지켜주는 직원들 바로 몸과 마음 그리고 이 영혼이라는 이 세 가지 친구들이 다 병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병든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장이 갑질하면 직원들이 다 병들면 그 회사는 망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라는 배도 내가 그딴 식으로 갑질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망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병이라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틀림없이 첫 번째는 반성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잘못했다. 용서를 구해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 최면을 해야 된다. 다시 돌아오죠. 그냥 무작정 자기 최면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자기 최면이 어떤 개념인지는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엉뚱한 길을 가요. 서울을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서울을 가는 길이 어떻고 서울은 어떻게 가야 되고 내가 서울을 왜 가야 되는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부산으로 항로를 변경했다라면 여기가 부산이구나라고 깨닫고 반성하고 서울로 틀어야 돼. 여기가 서울이구나.
그렇게 하고 나서 본질적으로 이제 용서를 구하고 이 수행 노력, 이제 꾸준히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는 연습, 기도, 명상. 물론 여러분이 종교가 있다라면 여러분에 해당하는 종교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명상이나 이미지 트레이닝, 마인드 컨트롤,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심리치료 기법을 배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뭐 등산이나 여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성찰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걷기 연습하는 것도 좋고 자기 체면도 좋고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목줄 꿇고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 그는 자기 체면이 절대 아니다. 그거는 자기 학대이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잘 이끌어지지 만약에 않다라면 그건 여러분이 노력하고 자기 체면을 끄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학대만 하고 있다. 대부분은 그럴 때 저는 왜 제가 불행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자기 학대를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 용서를 구할 눈꽃만큼의 마음도 지금 없는 거예요. 뭐 눈꽃만큼의 표현은 그렇지만 진심으로 자기에 대한 어떤 참회나 용서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천천히 잘 이해하면 내가 어떻게 나를 대해야 될지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좀 많은 시간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다뤘지만 핵심은 자기 체면은 자기 사랑이다. 자기 사랑은 조건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을 수용해 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내 자신과 대화를 해야 되고 내 자신을 기쁘게 해줘야 되고 즐겁게 해줘야 된다. 자신에게 구걸하면 안 된다. 자기를 학대하면 더더욱 안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최후의 보루자는 내 자신이다. 나만큼은 나를 믿어주었을 때 그 세상은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